여민의 잡지사 11월 호 8번째 페이지. 스웨덴 국왕폐하도 깜짝 놀랄 세계 방송사의 신기원을 만들어가는 분이죠. 원소의 작은 삼촌,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자, 여러분, 주기율표 속 원소의 쓰임새를 무려 1번 원소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알아가는 원소 오픈 더 타임인 주기율표가 어느덧 50번째 원소 주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끝은 118번 오간의 손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이제 50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은 여정 잘 가보자는 의미로 특별한 원어타주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여러분. 왜 웃으시죠? 왜요? 굿즈 출시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되는데 예. 연결이 되는 흐름인가요, 이게? 아니 50 좋잖아요, 50. 아, 네. 약간 반 정도 온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입고 있어요, 사실. 원어타주 굿즈 티셔츠를 하얀색 버전. 약간 조명 때문에 반사가 되는데 굉장히 예쁘고요.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검정이 지금 잘 보이네. 이런 디자인으로. 예, 그렇죠. 잘 따라와 주세요. 예, 이런 느낌 아주 좋고 실착했을 때 너무 좋고 외출용으로, 뭐 소개팅용으로 아주 뭐 손색이 없습니다. 예, 입을 괜찮죠? 왜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닙니다.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 보면 이 티셔츠 말고도 원어타주 수첩도 있고요. 우와. 예, 수첩. 그리고 뭐 수첩. 예, 수첩 있고요. 아니, 수첩이 진짜 예쁜데 화면이 못 담아내네. 예, 수첩 있고 뭐 포스터 이런 것도 팔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클릭해 보시고 구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기분 좋으시죠? 물론입니다. 예, 예. 자, 오늘 주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많이 들어본 원소가 나와서 좀 반가운데요. 그렇습니다. 네, 주석은 어떤 원소인지. 네, 네. 주석 한자어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한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주석.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석은 시진핑이다. 그럴까요? 어떤 주석이 더 세죠? 백범김구 주석. 현 주석은 아닌 역대 주석급으로 따지자면 그렇군요. 그 주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 주석은 사실은 뭐 메인 체어맨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주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네. 주석이라는 이 원소 이름에 성분 이름에 금속 이름에 주석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주자에 무슨 석자일까요? 이런 거 이제 이상하고 신비롭고 좀 순주 할 때 주 아닐까?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구술주잖아, 그거. 아니에요. 주석 할 때 주자가 붉은 주자고요. 그래? 석자가 무슨 석자인지 아세요? 석자가 주석 돌석이 석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석자가 주석 석자입니다. 주석 석자. 네, 그래서 주석이란 말은 사실은 주석이라고 할 필요 없이 석만 해도 그냥 주석이라는 뜻이 되는데 예. 앞에 굳이 붉다는 뜻의 주자, 붉을 주자를 붙여가지고 예. 주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들어있는 주석도 금속이니까 주석이 들어있는 돌에서 그 금속을 빼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석을 구하겠죠. 뭐 온도를 높인다든가 해서 주석이 녹아 나오면 그 녹은 주석 물을 모아가지고 굳혀서 주석 성분의 금속 덩어리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이 들어있는 돌은 뭐 철광석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네. 주석이 들어있는 돌은 그래서 주석석이라고 해요. 그러네. 이제 발음이 너무 헷갈리고 이상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붉을 주자를 써가지고 이제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석이라는 금속 성분만 뽑아놓은 그 물건을 보면, 그러니까 그 주석 덩어리를 보면 붉은색도 아닙니다. 주석 그냥 전형적인 금속 색깔로 그냥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은색 빛깔 나오는 그냥 철 색깔, 알루미늄 색깔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런 그냥 금속 색깔이에요. 주석이라고 해서 붉을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왜 그런데 붉을 주자를 붙였을까요? 마땅한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뭐 있겠지. 나름대로 뭐 짐작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주석이 들어있는 그 주석석 중에 네. 주석이 들어있는 그 원료 중에 붉은 빛 나는 돌들이 좀 많은 편이라 가지고 그 원료를 생각을 해서 주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네네. 그것도 뭐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주석 많이 들어있는 돌 중에 허연 것도 천지입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주석이란 말을 처음에 사용한 어떤 그 한자어니까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유독 빨간 돌 속에 뭐 주석이 많이 들어 있었다든가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연원을 알 수 없는
뜬금없이 끼어든 빨간색입니다. 주석의 이 붉을 주자는. 몰랐네. 주석 들어가는 물질 중에 그렇게 빨간색인 것도 별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있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괜히 나온 빨간색입니다. 예, 괜히 나온 빨간색. 예. 그래서 주석에서 주는 중요한 말이 아니고 예. 석이 중요한 말이다. 석이 주석 석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 석자 들어가는 게 주석 석자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주석을 tin이라고 하거든요. tin. 참고로 원소 기호로는 SN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주석을 스타눔이라고 하기 때문에 스타눔에서 알파벳을 글자를 따와가지고 SN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이제 tin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어로도 그 비슷한 발음이에요. 땐 약간 이런 발음입니다. 이제 스웨덴어까지 꼭 알려주셔야 돼요. 무슨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요. 국기도 달고 있는데. 그래서 예. 영어로는 tin이거든요. 근데 네네. 영어에서도 이 주석이 우리말 발음에서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것처럼 주석이라는 말의 발음이 조금 엉켜 있는 이상하게 꼬여 있는 그런 사례가 약간 있습니다. 주석을 어떤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냐면 지금은 조금 이 용도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한참 덜 사용하는 편인데 과거에는 이 용도로 정말 주석을 많이 사용하던 용도로 어떤 게 있냐면 적어도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용도로 주석을 엄청 많이 썼었는데 주석이 이렇게 전형적인 금속 빛깔이 나면서 가공하기가 좋으면서 뭐 특별한 독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이고 그리고 녹이 잘 안 슬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를 많이 썼냐면 제일 흔한 금속인 철의 겉면에다가 주석을 씌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럼 철이 잘 안 녹으니까. 네. 그래서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 놓은 거, 주석을 칠해 놓은 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양철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름도 사실은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양철은 서양에서 들어온 철이다라고 해서 양철이라는 식의 이름을 붙이는 건데 철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특징은 주석이 약간 그렇죠. 석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건데 예. 괜히 뜬금없이 서양이란 양만 쓰고 양철북도 그러면. 그러니까 다 그 양철이에요. 양철 나무꾼 이런 거 다 그 거기서 온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철이라기보다는 겉에 씌운 그 주석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헷갈리는 얘기 하나만 더 예. 짚고 넘어가면 헷갈리는 얘기.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함석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석판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농촌에서 그것도 이제 뭐 지붕이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철 중에서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면을 뭘 씌운 그런 철을 함석판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자 모양으로 생긴 거.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아연 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함석판의 그 함석이라는 게 사실은 아연을 씌운 철을 함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아연판이라고 하든지 함은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의 한자거든요. 함아연판이라고 하든지 석자로 왜 주석 석자를 써서 왜 함석판이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게.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주석하고 아연을 이걸 이렇게 좀 혼동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금 차차 말씀드리고 영어에서 헷갈리는 이야기부터 더 많이 말씀드리면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철이라고 해가지고 철에다가 주석을 씌운 거에서 주석은 이야기를 안 하고 철만 강조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면 영어권에서는 주석이 영어로 tin이잖아요. 그런데 주석을 씌운 철도 그냥 tin이라고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뭐 tin can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tin can. tin can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주로 과자나 뭐 과일이나 통조림이나 뭐 차나 커피나 이런 걸 담아놓은 금속 상자 있잖아요. 금속 통. 요런 거를 옛날에는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놓은 재질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틴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직역을 하면 주석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석은 씌워놓았을 뿐이지 그 재질은 사실은 양철이거든요. 그래서 주석은 씌워놓았을 뿐이지 본체는 철인데 그냥 그거를 주석이라는 말로 퉁쳐서 말하는 경향이 영어권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어권에서는 어떤 말도 사용하냐면 tin 이런 말도 사용해요. T라는 거는 차잖아요. 그죠? T이라면 차 주석이라는 뜻이 되는데 차를 담아놓는 주석통 정확하게 말하면 주석을 씌워놓은 철 양철통을 tin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오즈의 마법사 이런 거에 나오는 양철 나무꾼 있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양철 나무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영어권에서는 이런 거를 틴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럼 주석 인간 주석 나무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석 나무꾼이 그렇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양철 나무꾼이 더 맞는 말이거든요. 주석 나무꾼은 강할 것 같아요. 철로 돼 있고 겉에 녹슬지 말라고 주석을 입힌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희한하게 이거를 틴이란 말이 어감이 좋아서 그런가? 다 그냥 주석으로 퉁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속으로 돼 있는 거 얇게 나온 이런 종이 같은 건데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리할 때 씌우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는 그거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호일. 호일, 네. 쿠킹 호일, 포일이 네. 이렇게 얇은 판이라는 뜻이니까 예. 정식 명칭으로는 쿠킹 포일이라고 하고 쿠킹 호일이라고 하고 네네네. 뭐 좀 이렇게 그냥 한자어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할 때는 그런 걸 뭐라고 통상 많이 불러요? 그냥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뭐라 그러죠? 은박지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은박지 그렇죠. 은박지. 은으로 안 돼 있지만 그냥 네. 대충 생각난다고 해서 은박지라고 삼겹살 부르잖아요. 구울 때. 그죠? 예. 사실은 그거 요즘에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그죠? 아, 알루미늄으로 다 만들어요. 요즘에는 다 그런 거 그죠? 예. 그런데 알루미늄 박지 이런 식으로 안 말하고 그냥 은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네.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거를 쿠킹 포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틴 포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틴 포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고 번역을 하자면 약간 주석박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김치 이름 같지 않습니까? 주석박지. 뭐그 틴포일이라고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알루미늄 포일인데 얼마나 엄밀하게 말하면 알루미늄 주재료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통조림 캔이나 무슨 뭐 상자 이런 것도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거를 굳이 무슨 알루미늄 박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영어권에서는 뭐 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한동안은 그런 통조림 같은 거 요즘은 통조림 중에 얄팍하고 이거 전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으로 참치캔하고 예. 맥주캔하고 네. 같은 깡통인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안에 뭐 참치가 들어있다, 맥주가 들어있다 이거 참치캔하고 말고 맥주캔은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렇죠. 예, 참치캔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이인데 강도.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해 본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맥주캔은 알루미늄으로 보통 만들고 참치캔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듭니다.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듭니다. 예. 철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분리수거 할 때 네. 분리수거를 그걸 결국은 따로 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영주에 알루미늄 재생공장 큰 거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거기로 참치캔은 안 가는 거예요. 참치캔은 그런 고철 철은 녹여가지고 다시 녹여서 재생해서 새로운 철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전기로라는 기계에 들어가면 그게 녹아가지고 새 철이 됩니다. 이런 거는 서해안 쪽에 뭐 당진이라든가 인천 이런 데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캔처럼 대충 버리지만 참치캔은 서해안에 당진으로 가고 알루미늄 캔은 경상북도 영주로 간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즘은 다 그렇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런 통조림 캔들도 다 양철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알루미늄 편에서 말씀드렸죠. 20세기 초 들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역시 20세기 기술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거를 다 양철로 주석을 씌워놓은 철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전통이 영어권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깡통, 통, 금속재 재질 이런 거를 뭐 걸핏하면 심지어 나무꾼도 주석 틴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발 하나만 이거 얘기해야지 다 넘어갈 수 또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전통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통조림 이런 게 개발되기 전 과자 상자 이런 게 개발되기 전에는 주석의 제일 뿌리 깊은 근본적인 용도는 사실은 우리 뭐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우지만 우리 문명이 처음으로 나타내 가지고 본격적으로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석기 시대에서 금속을 쓰는 시대로 처음으로 넘어왔을 때 많이 사용하던 도구가 청동이었는데 그렇죠. 예. 구리만 사용하면 너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구리가 단단해지라고 좀 섞는 게 주석이다. 맞습니다. 배웠죠. 이 용도로 주석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까 주석하고 아연하고 함석판 이런 것식으로 함석판에는 아연이 들어가는데 왜 주석 석자를 쓰지?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주석 대신에 아연을 섞어도 구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구리하고 하는구나. 아연을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근데 주석을 더 먼저 많이 썼고 아연 쓰는 기술은 좀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더 많이 퍼진 거다라고 보시면 좀 맞습니다. 청동기 유적 중에는 그럼 아연 쓴 것도 있어요? 아연을 주석 대신에 그렇게 쓴 건 없습니다. 그때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성분 분석을 해보면 또 의외로 아연이 좀 섞여 있는 것도 있어 또 그래? 희한하게 예. 아연을 일부러 막 넣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연펜 할 때 아연하고 구리를 섞어 놓은 건 뭐라고 부르는지? 아연 더하기 구리? 아연 더하기 주석은 청동이죠. 그거 황동. 영어로는 브라스라고 하고. 그렇죠. 브라스 밴드 할 때. 청동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브론즈라고 합니다. 브론즈. 그게 브론즈. 브론즈가 청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석 관련해서는 이름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러네. 동메달이라고 하는 거죠. 동메달. 네. 영어로는 브론즈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을 번역을 하면 청동메달. 청동메달이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청동으로 막 메달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그 브론즈 메달이라고 하겠죠. 네. 현대의 올림픽 메달은 대부분 또 청동으로 안 만들어요. 대부분 순수한 구리에다가 뭘 좀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요? 구리 메달. 그러니까 오히려 동메달이라는 말이 또 그 성분 분석의 결과는 또 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 용어가 또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용어 헷갈리는 거 말하는 김에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정리를 하면 일단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 거. 아니 짚고 넘어가 보기 전에 용어 특집이네. 보기 전에 좀 이상한 거 더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청동의 동은 구리라는 뜻이고 네. 청동의 청은 주석을 섞으면 왜 그걸 청동이라고 할까요? 아, 주석이 주는 붉은 청인데. 청은 무슨 청자예요? 푸를 청이겠죠. 푸를 청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주석을 섞으면 구리가 뭐 청색으로 변하나?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 꽤나 많이 계십니다. 청동기 막 청동 검 같은 거 보면 푸른 빛이 나요.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래. 네.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동이 네.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청동 제품이 네. 사용하면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네. 이렇게 겉면이 푸르스름하게 약간 초록빛깔 비슷하게 변하는 동상 같은 것도 만들어져가지고 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변해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브론즈의 전형적인 색깔이라고 하면서 이걸 한자어로 옮길 때는 그러니까 옛날 영어권 사람들이나 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청동으로 만든 동상 같은 거 중국에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브론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그럼 저게 일반적인 구리는 아닌 것 같고 뭐 청색 나니까 청동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참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헷갈리게 지었을까요? 청동 제품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겉면이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초록 색깔로 변하는 거는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주석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구리 때문에 그냥 변하는 거예요. 구리 때문에. 그래서 청동이 아니라도 그냥 동 제품은 어지간하면 그렇게 변하는 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의 핵심이 주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청동이라는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겁니다. 그럼 동을 바꿔야지. 바꿀 거면. 그러니까 아닌가? 이상 이름이 애초에 이상하게 붙은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지붕. 그렇죠. 약간 민트 색깔 비슷한 초록 색깔 비슷한 청색 그 색깔이죠. 그 원래 구리로 만든 지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약간 그렇게 색깔이 변한 거거든요. 자유의 여신상 그 특유의 색깔이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지붕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원래 그 색깔이 아니고 구리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그 색깔로 변한 거거든요. 청동 색깔로 변한 거예요. 제가 국회의사당 색깔이랑 똑같네. 지붕 근데 거기에 주석이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별 상관없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냥 구리 때문에. 그래서 구리에 주석이 들어간 게 뭐 말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청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돼 있는데 약간 좀 잘못 붙인 이름이라고 볼 수가 혼동할 있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괜히 이 말을 드리는 바람에 괜히 또 혼동이 생기셨죠. 이거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돼. 하면 그 브론즈가 청동이고 뭐 색깔 오래되면 뭐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뭐 그런 거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하나 더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옛날이라는 게 한 뭐 조선시대 후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금속 재료 중에 노쇠라는 게 있습니다. 노쇠. 노쇠. 뭐 쇠 녹 생기면 녹쇠. 전혀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유기라고도 부르죠. 한정식집 이런 데 가면 이제 느리끼리하게 해가지고 밥그릇 같은 거, 접시 같은 거, 수저 같은 거 이런 거 맛있게 이렇게 그런 만들어주고 거 유기라고 하고 순우리 말로 노쇠입니다. 노쇠. 그래 노수죠. 노수죠. 노그릇 노쇠입니다. 노쇠가 어디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노쇠가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다. 황동이다. 브라스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황동 재질을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을 노쇠라고 안 불렀어요. 그런데 근대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거의 색깔이 비슷하고 재질도 좀 비슷한 느낌이니까 좀 혼동이 되면서 황동을 노쇠라고 부른다라는 말이 좀 뒤늦게 생긴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노쇠라고 부르던 거는 뭐였냐면 구리하고 주석을 합금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청동입니다. 청동. 그러니까 청동이란 말 대신 노쇠라는 말을 사용하면 사실 훨씬 덜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청동은 주로 브론즈 재질로 만드는 뭐 동상 같은 거 만드는 그럴 때 청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가 이런 유기, 숟가락이나 젓가락, 그릇을 만들 때 쓰는 그 정도 재질의 그런 거를 별도로 따로 노쇠라고 특별하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그거라고 잘 이렇게
같은 거라고 잘 안 부르는 경향이 근데 있는데 왜 황동이라 그랬어 그거를? 예. 사실은 그러니까 예. 황동은 원래 따로 있던 말이죠. 예. 브레스의 번역어입니다. 예. 그런데 노스하고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 황동하고 노스 사이에서 좀 혼동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국어 사전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이걸 또 타파하기도 또 쉽지 아니 않습니다. 좀 돌이키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좀 혼란이 생겼는데 예.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유기 노쇠라는 거는 사실은 청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허. 주석에 구리에 주석을 타가지고 한 20% 내외로 탑니다. 예, 그 정도 섞어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그런 재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8세기에 활동한 유득공 같은 뭐 조선시대 학자 이런 분이 작가 이런 분이 썼던 경도 잡지 같은 이런 책을 보면 네. 경도니까 서울이라는 뜻이겠죠. 수도라는 뜻이니까 네. 서울의 당시의 풍속 유행을 설명을 하면서 이상하게 이 청동 유행이 불어닥쳐가지고 노쇠 유행이 유기 유행이 엄청나게 불어닥쳐가지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밥그릇, 숟가락, 대야, 심지어 요강까지 온갖 물건들을 다 노쇠로 만드는 돌풍이 불고 있다. 그래요? 모든 서울 시민들이 네. 당시로는 한성 부민이라고 불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쇠로 모든 걸 만들어 쓰고 있다. 야. 왜 이런 유행이 우리나라에 생겼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경도 잡지에는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예. 만약에 그 시대의 그 풍습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꾸준히 계승되어 가지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삶의 양식으로 계승이 됐다면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사실은 유럽권에 있는 게 미국에 있는 게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풍습대로 세면대 혹은 변기, 욕조 이런 게 도자기 비슷한 재질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게 약간 이탈리아 이런데 약간 유럽권에서 좀 상류층 루이 14세가 썼을 것 그런 같은. 그런 문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도자기로 그런 걸 많이 예. 만들고 있는데 예. 그 풍속으로 우리가 급격하게 전환되지 않고 조선시대 풍속이 그대로 계승됐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세면대라든가 변기 같은 게 다 노쇠로 그렇지요. 청동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죠. 그것도 되게 묘한 문화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뭐 이건 좀 과감한 제안이긴 합니다만 좀 뛰어난 예술적인 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약간 한국 스타일의 정통 어떤 건축을 해본다, 뭐 그런 시설을 꾸민다, 한옥 호텔을 만든다라고 하신다면 제2의 노쇠붐. 도자기로 되어 있는 세면대 대신에 노쇠로 되어 있는 세면대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약간 분위기 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주석 이야기를 하는 김에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노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수백 년 전 경도 잡지에서 다뤘던 노쇠 붐을 그렇습니다. 후에 잡지사에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주석이 가진 특이한 어떤 물리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걸까요? 주석이 갖고 있는 물리 현상 이상한 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오늘 탄소편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탄소가 탄소 원자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알갱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탄소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근데 원자들이 서로 모여서 붙어 있는데 그냥 대충 막 붙어 있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숯덩어리 같은 시커먼 그런 탄소 덩어리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고 네.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탄소 원자 하나 옆에 탄소 알갱이 하나 옆에 정확하게 4개씩 그 옆에 있는 다른 탄소 원자들이 붙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럼 그 붙어 있는 탄소 원자들도 또 자기 옆에 자기 위 자리 아래에 또 다른 4개의 탄소 원자들과 접하면서 규칙적으로 한 탄소 원자는 항상 주변에 4개의 탄소 원자들만 정확하게 방향과 각도를 맞춰 가지고 규칙적으로 짜르르르 붙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탄소가 붙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같은 탄소 원자인데 붙어 있는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흑연이 되기도 하고 무슨 신기해, 이건 진짜. 무슨 뭐 그래핀이 되기도 하고 뭐 탄소 나노 튜브가 되기도 하고 숯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주석은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지수가 워낙에 많은 희한한 금속입니다. 아, 그래요. 참고로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네. 요 같은 라인에 있는 아, 주기율표에서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끼리는 자기 가슴팍을 한번 보셔도 이거를 되겠죠. 입고 있으면 네. 이게 궁금할 때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예. 탄소하고 같은 이 줄에 주석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하고도 그 비슷함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원리로 인해서 주석이 이런 성질을 갖게 됐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네. 주석은 그냥 주석 덩어리가 뭉쳐 있는데 조금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바뀜에 따라서 서로 전혀 다른 조합이 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예. 그런 성질을 유독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예. 철사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예. 철사를 구부리면 그냥 구부러지겠죠, 그죠? 예. 근데 주석은 특히나 좀 조건을 조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주석 덩어리 가져와가지고 이런 철사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구부리면
구부러지는 그 경계면에서 구부러지는 그 주는 힘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주석 원자들끼리 말하자면 탄소였다면 나는 원래 그냥 시커먼 숯덩어리였는데 지금 갑자기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있다 이런 현상이 주석을 구부릴 때 그 조그마한 상황 속에서도 약간 일어납니다. 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막 색깔 차이로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뭐 어떤 소리요? 약간 뭐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비슷하게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약간 끄르륵 약간 이런 소리 약간 바자작 약간 이런 소리 진짜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 묘하게 강도가 단단해져요 그러면? 아니 뭐 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 눈으로 그래. 보이는 큰 차이는 없는데 예, 예. 그 내부에서 그 약간의 그런 원자들 사이 원자라는 게 얼마나 작은 크기입니까? 예. 1000만 분의 1mm 단위로 있는 그런 것들이 원자거든요. 예. 그것들 사이에 위치 변화가 짜르르 일어나면서 사람이 귀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를 일으킵니다. 주석은 절묘하게. 주석 그래서, 소리. 그래서 아니 같은 제품을 철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이렇게 휘어져도 뭐 소리가 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휘어지는 걸로. 예. 그죠? 근데 주석은 그렇게 휘어질 때 타라락 짤까락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걸 과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예. 틴 크라이라고 해요. 틴 크라이. 틴 크라이 주석이 운다. 주석이 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틴 크라이. 어쩌면 주석이라는 건 되게 옛날부터 쓰던 재료니까 청동기 시대 때부터 쓰던 거니까 어쩌면 요거를 원리를 몰랐을 때 특히 청동기 많이 쓰던 지역에서 귀신 소동 무슨 신령이 내려오셨다 뭐 이런 걸로 오해하는 일들 발생할 수 있었겠죠. 갑자기 밤에 뭐 바람 부는 것 때문에 주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조금 꺾였다가 다시 꺾인 것 뿐인데 짜가락 짜가락 이런 소리가 나면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린다. 귀신이 찾아오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고대 그리스 뭐 이런데 청동기 이런 거 많이 브론즈 많이 썼으니까 주석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악기로 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그 소리가 좋진 정도 않아요. 아니에요. 이상한 뭐 좀 찌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아프로디테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쳤더니 오셨나? 신께서 오시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이런 틴크라이가 일으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특이한 생각을 해볼 수가 특성이네요. 있겠죠. 예. 또 하나 주석이 갖고 있는 좀 이상한 특성으로 순수한 주석 덩어리를 그러니까 주석 함량이 높은 그런 물질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틴 페스트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 틴 페스트요? 페스트? 그러니까 주석 전염병 약간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주석은 온도가 좀 많이 낮게 내려가면 한 영하 13도 이 정도까지 주석이 내려가면 주석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자의 구조들이 달라지면서 되게 잘 바스라지는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영하 한 20도 이 정도만 돼도 뭐 손으로 쳐도 두두두둑 부스러질 정도로 그럼 뭐 가루가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건드리다 보면.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주석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점입니까? 왜 문제점? 왜냐하면 추운 지역에서 주석 덩어리로 만들었다가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설처럼 도는 이야기인데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뭐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 이야기 중에 그런데 한동안 되게 유행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러시아를 공격을 했다가 그렇죠. 엄청나게 패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패배한 이유 중에 좀 춥다고 뭐 나폴레옹이 지겠나? 그렇다던데요. 근데 그렇게 그 이유 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프랑스 병사들이 특히 또 좀 약간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 주석 재질로 만든 단추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영하 13도 이하로 러시아에서 큰 추위를 만나니까 이 틴 페스트 때문에 단추가 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지 내려간다 바지 뭐 이런 걸로 처음에는 걱정했을 텐데 나중에는 바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옷깃을 여미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못 잠그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추위에 많이 시달려서 뭐 망했다 이런 소문이 좀 파다하게 많이 돌았는데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그 탐험가 아문센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뭐 그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문센이 차라리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나폴레옹이 그때 단추만 좀 잘 달게 했어도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패배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영국까지 정복을 하면서 미터법을 확실하게 퍼뜨리고 영국 뭐 이런 단위계 이런 거 다 없앨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역사의 그게 그렇게 아쉬움을 간다고요? 사고가? 품어보죠. 아쉽지 않습니까? 아니, 미터법. 근데 저는 진짜 미터법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미터법이 얼마나 진짜 위대한 거냐면 얼마나 진짜 좋은 거냐면 나폴레옹이 진짜 이렇게 철천지 원수로 생각한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자기의 그 화려한 황제의 길을 무너뜨린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는 나폴레옹을 몰아낸 게 너무나 신나가지고
그 1814년 서곡인가요?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엄청나게 긴 소설까지 썼잖아요. 나폴레옹 몰아내기 기뻐서. 그런데도 러시아 사람들은 미터법을 엄청나게 빨리 아주 확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원수 같은 프랑스가 개발한 건데도. 이게 미터법의 가치가 이 나폴레옹 시대 역사를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멘델레이프가 러시아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미터법의 주길표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길표 아버지. 아니 뭐 주석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여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석을 주로 어디서 이제 채굴하고 또 이제 일상에서 어디에 주로 활용되는지 궁금해요.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좀 색다른 맥주집을 열면 장사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맥주집들끼리 막 여러 가지로 경쟁하는 그런 열풍이 좀 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세계 각지에 맥주를 판매한다 이런 맥주집들 막 등장하고 세계 맥주 그렇죠. 전문점 이런 게 20년 전쯤에 막 비슷한 거 유행하던 엄청 생겼죠. 그런 시대가 막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집들이 막 무한 경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희한한 맥주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잔을 내어주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주면 될 텐데 잔을 냉장고에 꽁꽁 얼려놨다가 잔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서리가 끼어 있는 채로 보여주면 더 시원한 느낌 드니까 그렇게 파는 데가 있었고 어떤 데도 있었냐면 그 맥주 따르는 큰 그 그릇 2000cc, 3000cc짜리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상한 뭐 거품 나오는 장치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전구로 불빛 번쩍번쩍하는 장치를 달고 있어. 이상한 뭐 연기 나오는 드라이아이스 기계 같은 거 막 해놓은 막 별의별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시대 때 좀 유행해가지고 조금 지금도 흔적은 좀 남아있을 텐데 유행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독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데 가면 맥주잔을 유리잔이 아니라 주석잔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석잔에다가 맥주를 담아서 먹는다 뭐 이런 게를 전통적인 독일의 맥주 마시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유행을 했던 그런 가게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습니다. 주석잔? 못 들어보셨나요? 주석잔이라는 게 주석잔이라는 게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주석잔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금속으로 만드는 컵이니까. 이거 뭐 저기 외국 사극에서 많이 봤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보통 이런 뭐 조각 장식 이런 걸 많이 붙여놓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어요. 무슨 뭐 동물 머리 모양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뭐 무슨 뭐 사자 모양 이런 게 새겨져 있기도 하고 무슨 여신이나 무슨 뭐 용사 바이킹 뭐 이런 게 새겨져 있기도 하고 이게 주석이구나. 그런 걸 만들라고 했는데 이걸 주석잔이라고 하면서 많이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석잔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사실은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알루미늄이 녹 안 쓰고 흔한 거니까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것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뭐 진짜 주석잔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주석잔이라는 식으로 나오던 유럽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상당수는 뭐 물론 양철로 그러니까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놓은 제품도 꽤나 있었습니다만 퓨터라고 하는 것들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퓨터라는 게 뭐냐면 진짜 주석이에요. 주석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뭐 순수한 주석으로 만드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주석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고 몇 % 정도 다른 금속을 섞습니다. 뭐 구리를 섞는 경우도 있고요. 청동은 주로 구리에다가 주석을 약간 섞었다면 이 퓨터는 주로 주석에다가 구리를 약간 섞는 거죠. 구리 대신에 뭐 은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옛날에는 납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납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뭐 납은 잘 안 사용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기나 그러니까 주석 덩어리입니다. 주석 덩어리에 다른 금속 좀 탄 거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기나 그릇이나 무슨 뭐 컵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유럽권에서 특히 독일, 뭐 북유럽 이런 쪽에서 꽤나 많이 실제로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북유럽 스타일이다, 북유럽 디자인이다 이런 말을 왕왕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떤 걸 좀 북유럽 디자인이라고 하는 느낌입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하얗고요. 그리고 약간 미니멀한 그런 느낌. 좀 너무 요란한 장식 같은 게 별로 없으면서 좀 산뜻하면서 큰 장식은 없는데 건조한 듯하면서도 뭔가 좀 어떤 감각 있는 그런 느낌일 때 뭐 북유럽 스타일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 북유럽 스타일 이런 걸 도대체 유행시킨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로 꼽는 사람들 중에 에스트리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가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뭐 당연히 스웨덴 사람입니다. 에스트리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자신만의 이 사람 원래 미술 교사 출신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아낸 수많은 디자인 소품들, 패션 소품들, 뭐 여러 가지 그릇들, 가구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북유럽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세상에 퍼뜨리는데 산업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걸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릭슨이라는 분이 초창기에 많이 만들어서 팔았던 제품이 바로 이 퓨터 계통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주석으로 만든 그릇, 주선으로 만든 뭐 컵 이런 것 또는 다른 뭐 공예품, 뭐 전등, 갓 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분 이 에릭슨 이분 회사 이름에도 아직도 뭐 주석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고 막 이래요. 아 그래요? 예, 뭐 그 회사 제품 중에 지금은 주석 들어간 제품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회사 이름에도 주석이 들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그거의 성장에도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석 덩어리가 많이 쓰이는 걸로는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일상 쓰임새가 근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잘안 쓰이나요? 그게 좀 요즘은 스타일이 아닌 거로 한다면 요즘도 여전히 주석을 많이 볼 수 있는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뭐 전자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전자 제품을 뜯어보면 회로 기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 부품이 막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전자 부품과 전자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 회로 기판에다가 전자 부품을 꽂아놓고 거기에 뭘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전자 부품을 회로 기판에 뭘 이용해서 붙입니까? 납땜을 이용해서 붙입니다. 납땜을 이용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납땜이 이거 약간 혼동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이긴 한데 납이랑 상관없나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땜이 말만 들으면 납을 녹여서 땜질을 하니까 납땜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뜻이 아예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는 게 납을 녹여서 납땜을 한때는 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래 굳이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여기서의 납이라는 말은 금속 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밀랍이라고 할 때 그 납 있죠. 밀랍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벌집 만드는 재료죠. 그것도 녹이면 잘 녹고 굳히면 다시 굳죠. 양초 재료 이런 것처럼 녹이면 잘 녹았다고 굳히면 잘 녹는 거죠. 그런 거를 한자어로 납이라고 합니다. 땜질하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한자의 뜻 자체가. 밀랍의 납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우리가 금속 납 있죠. 묵직한 금속. 총알 만들 때 쓰는 거. 그거를 왜 납이라고 부르느냐에 대해서 그게 그 재질이 밀랍 그 재질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원래 땜질하는 재질 자체를 납이라고 한자어로 부릅니다. 밀랍이 한자어로 쓸 때 그 납자가 들어와 가지고 납땜이라는 말이 납땜이라는 말이 사실은 땜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땜질한다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과거에는 특히 납이 싸고 하니까 하필 또 그때 또 납을 또 많이 썼어요. 또 하필. 그러니까 또 납땜하고 납하고 아예 상관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데 납땜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요즘은 납 대신에 뭘 많이 쓰겠습니까? 뭘 쓰죠? 요즘은 주로 주석을 많이 씁니다. 주석을. 요즘은 거의 주석을 많이 연결할 씁니다. 때. 옛날에도 납하고 주석하고 섞어서 많이 썼거든요. 요즘은 납을 많이 빼고 거의 주석이 주성분입니다. 주석에다 다른 성분을 뭐 조금 섞습니다. 중요하네. 잘 놓고 하라고. 그래서 전자 산업의 모든 전자 제품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없으면 잘 붙을 수가 없거든. 이 주석이 전기가 잘 우리 인듐 할 때 기억나십니까? 터치 스크린에 투명하지만 전기가 잘 통하는 재료가 있어야지 사람 손이 닿았을 때 이 화면이 잘 돌아가는 그런 제품을 투명하게 화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다 회로를 깔 수가 있는데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잘 통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듐 주석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재질을 만든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ITO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이토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또 한때 일본에서 이걸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 이토 이름을 따서 이토인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듐 주석 산소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석이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회로에 땜질할 때 주석을 많이 쓰는 용도로 일상생활에서는 주석이 지금도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어떡하지? 더 하시죠. 어떡하지? 벌써 거기로 가야 되나요? 할 수 없다. 너무 아쉽네. 주석 이야기 할 거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만 더 하면서 하나만 더 하면 더 하기 전에 그냥 쉽게 지나가게. 주석은 요즘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의외다. 한때 세계사 시간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로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생산되는 제품 하면 고무하고 주석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탕수수. 고무는 지금도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나는데
주석도 뭐 지금도 말레이시아에서 어느 정도 나긴 나는데 지금은 딴 나라들이 말레이시아를 많이 좀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동남아시아권에서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런 데서 주석이 많이 생산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람들이 걱정하는 편입니다. 미얀마가 요즘 정세가 좀 그렇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주석 생산이 좀 수급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자제품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거 넘어가는 이야기였고요. 네. 하나만 진짜 더 하나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예. 이거 진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만 거리를 찾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예, 두 개 하고 싶은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부터 해보세요. 나중에 예. 언젠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죠. 할 이야기할 기회가 오겠죠. 하나만 더 하나만. 동그라미 쳐놓은 거 나중에 예, 보나요? 나중에 요거 예. 사실 이야기할 게 진짜 많은데 네, 하나만 네.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조금 독특한 공장 중에 딴 나라에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공장입니다. 오. 여주에 있는 공장이에요. 이런 거 재밌어. 여주. 네.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공장인데 네. 거의 세계 최대급으로 봐야 될 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 여기에서 생산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주석이 주재료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물건이 있는데 예. 그렇게 희귀한 그런 물품도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대급의 공장이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그 제품이 뭘까요? 뭘 만드는 공장이 엄청나게 큰 세계 압정, 아니에요. 클립. 약간 그런 느낌의 제품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자석. 좀 아니요. 좀 더 재질에 가까운 자석보다 더 흔한 느낌이에요. 뭘까요?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유리입니다. 유리 중에서도 진짜요? 판유리 만드는 공장이 판유리? 예, 판유리를 만드는 공장 중에 이 정도면 단일 공장 규모로는 거의 세계 최대가 아닐까 싶은 공장이 오.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판유리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쓰는 그런 판, 판판한 유리, 판. 얇고 판판한 예. 유리. 예. 예. 그 유리 만드는 공장이 경기도 여주인데 오. 하루에 대충 어느 정도의 양이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냐면 네. 63 빌딩에 유리창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엄청 많이 붙어 있죠. 예. 예, 그 63 빌딩에 붙어 있는 그 모든 유리의 한 4배 정도를 단 하루 만에 다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의 유리를 마구마구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 유리 생산 세계 최대 규모가 우리나라에 있을 일인가? 단일 공장으로 단일 공장으로.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중국에 있는 큰 업체인데 네. 어디 뭐 샹하이도 공장 하나 있고 광저우에도 공장 하나 있고 예. 뭐 랴오닝 성에 어디에도 공장 하나 있고 다 합쳐보면 더 유리 많이 생산하는 회사 있을 수 있죠. 근데 공장 한 군데에서 유리를 많이 찍어내기로는 네. 이 경기도 여주의 이 공장이 거의 세계 1위일까 2위일까 생각할 정도로 몰랐네. 굉장히 거대한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기도 여주를 약간 글라스 시티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우리 생각해요. 알루미늄 시티 영주에 영주인 이어서. 것처럼 여주는 글라스 시티, 유리 도시. 글라스 뭔가 뭐 시티. 멋진 느낌 아닙니까? 예. 저는 유리 도시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유리 도시 예쁘네. 약간 상징으로 우리 영주의 영주 시장님이 예. 알루미늄 왕관을 쓰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여주 시장님께서 예. 약간 유리 왕관 같은 거를 유리 왕관을. 쓰고 있다가 예. 후임 시장님께는 이렇게 물려주시는 예. 우리 영주의 소중한 자랑스러운 산업이다. 쌀 라고 해도 될 세종대왕 정도로. 유리. 뭐 그럴 정도로 그런 느낌. 큰 유리 공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판유리 같은 거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뭐죠? 유럽 여행 가면 유리 공예하는데 이런데 구경 가면 병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여행 프로그램 이런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유리 덩어리 있으면 뭐 길다란 관으로 후후 불면 유리병 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봤어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재밌다 많이 보여주니까 와 뭐 알베르토 아저씨 재밌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단순한 평평한 유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유리 덩어리가 있으면 그 위를 롤러 같은 걸로 깎아야 밀까요? 돼요? 뭐 깎아서 만드나?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안 해봤네. 판유리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얇지만 일정하게 쫙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만들죠? 좀 틀에다가 넣어서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발상이죠. 예. 아주 판판하고 얄팍한 판을 만들어 놓고 녹인 유리 국물 같은 거를 일정하게 그 얇은 판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렇게 찍어내는 식으로 하면 판유리가 생긴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네. 이게 판이 두께가 두꺼우면 모를까 얇은 유리 같으면 그걸 골고루 유리 국물을 뿌려주기가 조금은 귀찮고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넘친다 야, 올라오잖아. 그럴 수 있겠네. 자꾸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유리라는 게 그렇게 뭐 물처럼 쉽게 흐르는 것도 아닐 텐데.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그래서 어떤 공법을 사용하느냐. 예. 이게 너무나 신기한데 예. 이것도 뭐 굳이 좀 세부적으로 밑바탕에 있는 화학적인 원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유리가 규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죠, 그죠? 그지 그래서 배웠지. 규소하고 유리 그러니까 그 주석하고 주기율표에서 같은 선상에 있죠. 같은 규소하고 주석이. 예, 같은 선상에 있죠. 그거하고 막 약간의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주석을 녹여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예. 주석을 녹여서 주석 국물을 바닥에다 깔아놔요. 예.
그러면 그 위에다가 유리 녹은 거를 뿌리면 예. 주석과 유리가 섞이지 않고 유리가 그 위에 마치 물에다가 기름을 뿌렸을 때처럼 얇게 쫙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기름을 살짝 뿌리면 기름 방울이 얄팍하게 쫙 이렇게 둥글게 그렇죠. 둥글게 퍼져 나가듯이 예. 주석을 녹인 국물에다가 뜨겁겠죠. 예. 그 위에다가 유리 녹인 그 물을 뿌리면 유리가 얇게 퍼집니다. 주석 녹인 국물 위에다가 규소 플러스 산소인 유리 국물을 뿌리면 하면은 서로 섞이지 않고 유리만 쫙 펴집니다. 얇게. 예.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얇게 퍼졌다 싶으면 밑에 주석은 따로 걷어내고 예. 위에 있는 유리만 살짝 옆으로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굳히면 판판한 유리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거대한 63 빌딩을 하루에도 4번 휘감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판유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여주에 있는 거대 유리 공장에서 예. 막대한 양의 주석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겠네.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주석이 쓰이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석이 의외로 여러 곳에 여전히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여주는 글라스 시티였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청동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속이었습니다. 50번째 원소 주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